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어제 재지정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그동안 불장이라 불리며 계속 오르기만 했던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의 집값이 단 하루 만에 3억 이상 증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실의 대표 단지는 최대 3억 원이 하락했고 용산에서도 2억 원 넘게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을 고수하며 버텼던 집주인들도 이제는 가격을 내리지만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집값 오르기는 틀렸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손해를 덜 본다라는 분위기가 강남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매수자는 없고 매도자들만 넘친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매하던 수요가 많았던 강남 용산 지역에서는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매수세 자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꼭지에 잡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시장에 퍼지면서 매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어제 재지정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건 물론이고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 단기간 내 반등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더 떨어질까? 많은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사라지고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 지켜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 충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총부채 6,222조 원.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돈 GDP의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빚입니다. 기업 부채가 2,800조 원, 가계 부채가 2,200조 원, 정부 부채는 1,141조 원. 이 단위가 억이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사이 120조 원이 증가하며 무려 11%나 급증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빚더미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021년에 5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3년에는 6천조 원을 넘어섰고 불과 몇 년 만에 1,000조 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7%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경제가 그만큼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80%를 넘어가면 국민들은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까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며 무역전쟁, 감세 철회, 기업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주식이 하루 만에 최대 20% 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전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며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두티 피프틴라는 무역 블랙리스트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되었고 한국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한국이 포함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같은 대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은 철강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도 위기입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이대로 가면 5월까지 7천억 원의 현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롯데마트, 이마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조 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땅 장사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외면한 결과 홈플러스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연이은 폐업입니다.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 치솟는 물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폐업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떠안고 폐업하며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가 부채는 6,222조 원을 넘어섰고 강남 용산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으며 주식시장은 끝없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과 자영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돈은 언제나 흐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이 막히면 새로운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유통업이 흔들리는 지금 어떤 기업이 새롭게 부상할까요? 이런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